안녕하세요. 6월 8일 토요일이 벌써 6월 1일 통치구죠. 6월 8일 9일 통치구죠. 통치구조 이번 달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통치구조는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통치구조 비율이 있으니까요. 토요일 일요일로 만족하시고 그걸로 또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서 조금 더 통치구조 살펴보도록 할게요. 6월 8일 매일 헌법의 통치구조 정의론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권한쟁의에 관한 문제인데요. 24년 국회지 8급 문제였어요. 제가 권한쟁의 정리 잘 해드렸죠. 요건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본안심리까지는 볼 필요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일단은 권한쟁의 그러면 요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권한쟁의 기간 제한을 9327인데 9310 이게 60일 180일 그랬어요. 자,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권 침해, 공권력 행사 불행사. 자, 일단은 헌법재판소 편을 좀 정리해 보면요. 헌법재판소 일단은 거기서 헌법재판소 자 권한 대상이 5가지 있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게 위헌법률 심판이죠. 솔직히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은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행 헌법에 헌법재판이라는 말을 썼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권한쟁의예요. 권한쟁의. 그런 다음에 지금 현행 헌법에 처음 들어온 건 헌법소원이고요. 그러고 나서 탄핵 언제부터 했어요? 탄핵 이거 제헌헌법도 했어요. 다만 탄핵재판소 탄핵심판위원회를 따로 뒀던 건 1공하고 3공하고 탄핵재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거 정당이산 이거는 2공하고 3차 때 처음 들어오고 그 이후에 주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 자 요거 권한쟁의하고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불행사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기본권의 침해고 여기는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권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권한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탄핵은요, 여러분 그냥 탄근파라고 제가 많이 외우라고 했죠. 탄근파, 탄핵 근거 이상의 어차피 파면이 목적인 거 똑같은 거니까 얘는 형사소송에 관한 문제로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요. 그다음 이거 공권력 행사 불행사니까 여기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고요. 나머지 요거죠. 요 두 개는 일단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 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정당해산 심판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니까 가장 소송법의 일반법으로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물론 행정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 부차적으로 여기들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차적으로 민소법을 갖다 쓰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형사소송법, 1차적으로 행정소송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 관한 문제고 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날짜가 나오면 똑같이 헌법소원도 행정소송법처럼 90일 1년. 근데 다만 권한쟁의는 90일 1년이 아니라 60일 곱하기 3 해갖고 180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는 똑같이 공권력 행사 불행사다 보니까 이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문제가 그 공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 다 관계없어요. 그 중에 입법이잖아요. 입법. 이게 법률 제정이잖아요. 권이잖아요. 이 법률 제정권이 권한쟁의 대상이 됐을 때는 이 법률의 침해 또 법률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했을 때는 요럴 때는요. 그 법률이 만약에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률을 제정하면 20일, 30일. 만약에 법률을 개정했는데 이 법은 며칠부터 시작한다 해서 기간. 여기 기간이 문제됐을 때 예전에는 기본권 침해를 기간 다 끝나고서 침해를 볼 거냐. 아니면 자 공권력 행사 불행사 중 권한쟁의도 기간 다 끝나서 침해를 볼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법이 적어도 시행되는 단계라면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여기는 유예기간이 있는데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그 법이 공포됐을 때 그래서 공포 시점이라고 그래요. 널리 알려진 시점. 여기는 기간이 있으면 유예기간 필요 없이 법의 시행 시점, 실행 시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최근에 판례고 취지예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라는 거예요. 공권력 행사 불행사. 그래서 권한쟁의 헌법소원. 탄근파 그래서 탄핵은 형사소송 절차.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탄핵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가 동시에 시작되면 탄핵 절차를 일시 정지하고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탄핵 목적인 파면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내용이 달성됐으니까 기각 결정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편은 조금 더 정리하시고 암기가 좀 필요한데 그래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법 있잖아요. 좀 차근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 헌법재판소 법의 법조문이 70조문 정도밖에 안 돼요. 70 몇 조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문을 좀 차근히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수적으로 이제 심리 절차, 그러니까 본안 절차 들어가기 전에 요건 절차, 특히 68조 1항 2항은 3인의 부에서 3인 모두가 부적법 각하라고 하면 각하지만 한 부이라도 다른 의견을 하면 본안 전원 재판부로
넘어가는 거죠. 자, 전원재판부에서만 재판을 해요. 3인회부에서는 재판을 안 해요. 요건심리 중 68조 1항 2항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안에 들어가서 서면심리 할 거냐, 구두심리 할 거냐, 자, 탄정권, 타버린 정권 다 타는데 서면이 없죠. 그러니까 구두로 한다. 가처분 절차, 탄정권은 다 있어요. 탄핵은 헌법에, 정권은 법률에.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갖고 심리를 하는데 위헌 결정만 좀 특이하다고 그랬죠. 위헌 결정은 헌법불합치, 한정위원, 위헌. 그 중에 단순위헌이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헌법불합치, 제일, 자, 그래도 위헌이긴 해도 최근 효과가 약한 게 한정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한 사람 입장에서 단순위헌이 나왔을 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그래도 헌법불합치, 마지막에 한정위헌, 한정합헌이에요. 그래서 6인의 정족수가 도달했을 적에 어디에 멈춰 있는지에 따라서 법정 의견이 법정 공식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인이 단순위헌, 5인이 헌법불합치, 그러면 6인은 헌법불합치. 왜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이런 순서대로 합치는 거예요. 2인이 단순위헌, 3인이 헌법불합치, 아직 그러면 6인이 안 됐어요. 근데 한정위헌이 2인이야. 그러면 2인에 멈춰있는 6인째 멈춰있는 한정위헌이 법정 견해예요. 이렇게 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했을 적에 이거에 대해서 기속력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위헌 결정의 위헌, 기본권 침해 결정의 인용, 권한쟁의에서는 인용과 기각 모두에게 기속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정당해산, 탄핵 결정에만 기속력이 있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6인 이상 찬성 얻는 것과 과반수. 그래서 6인 이상 찬성 얻는 거 5가지. 그다음에 재심이 되는 것도 원래 안 되는데 4가지, 판례. 아유, 외우셔야 돼. 아, 이것까지 하기엔 너무 많죠. 여기는 권한쟁의니까 좀 볼게요. 자, 선생님 하던 거 맞아 해주시지. 아이, 그래도 저도 좀 남겨야 여운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자, 가볼게요.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자,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에 청구해야 하는데, 법률 제정이 권한쟁의 대상이 됐을 때는 널리 알려진 시점, 공포 시점. 그래서 공포가 되거나 널리 알려진,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될 때 기산되는 것으로 일반적이다. 맞는 지문.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 자, 중복 사업, 사회보장 사업의 정부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 계획, 실적 등을 제출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 이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 자체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는 처벌로 볼 수 없다. 맞아요. 자, 3번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은 그 지방자치단체 대표잖아요. 직무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교육감이 자기 지방자치단체하고 권한쟁의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도교육학에 관한 사항, 직무집행기관으로 규정, 교육감과 해당 당의 지방자치단체 상관의 권한쟁의는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죠. 청구로 볼 수 없다. 맞는 지문. 4번 볼게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소위원회 원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해서, 자, 국회 소위원회, 이게 상임위원회와 달라요. 상임위, 본회의. 그래서 여기 의장, 상임위원회 의장, 이렇게 위원장이라고 하죠. 위원장. 저희 여기 위를 끝났으니까 위원장. 여기 본회의니까 의장. 이분들은 당연히 권한쟁의 할 수 있는 권한쟁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안 돼요. 소위원회. 자, 소위원회 원장은 안 돼요. 위원회 원장은 안 돼요. 또 안 되는 분 뭐 있어요? 교섭단체 안 되는 거 아시죠? 법률상 기관인 거. 얘는 법률상 기관. 얘는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요. 독자적인,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법률상 기관이라 안 되고요. 인권위원회. 이것도 법률상 기관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위원회. 법률상 기관이라서 안 돼요. 이건 따로 외우셔야죠. 딱 4번이잖아요. 자,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 안 돼요. 이분들은.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이므로 달리 권한 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허용돼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많이들 그래요. 헌법에 있는 기관이다 아니다. 중요하죠. 헌법에 있는 기관 6개요. 입법, 행정, 사법,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까지. 그럼 아무리 예시로 본다 해도요, 국회 안에 예시고요. 알겠죠? 그렇게 보셔야죠. 헌법재판소 이렇게 보셔야죠.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거야. 거기서 입법, 행정, 사보니까 행정부 있잖아요. 그러면서 행정부에 검사? 여러분 행정부에 검사 조문이 있나요? 없어요. 대통령, 행정각부장.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아니, 없어요. 행정각부에 관한 조문이 있죠. 장에 관한 조문은 없고, 그냥 대통령 권한, 이렇게 나와야죠. 그랬더니 뭐 검사가 12조 3항에 근거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검사가?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에요. 법률상 기관이에요. 검사는 영장 청구 권한이 있다? 노노노노. 영장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영장 제도의 취지는요, 검사 등 국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통제를 좀 받아라 라는, 법원에서의 척보 절차를 거쳐라 라는 조문이지, 누가 그걸 권한행사의 근거조문이라고 그래요. 12조 3항은요, 권한행사의 근거조문이 아닙니다.
적법 절차에 관한 통제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률상기관, 여러분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3개. 교섭단체, 인권위원회, 경찰위원회. 자, 요거 소위원회, 이건 독자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정답은 5번이었어요. 오늘 지난주에 했던 통치구조를 조금 공고히 하기 위해서 문제를 천출해 봤어요. 근데 좀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일요일 통치구조 오실 거죠? 오셔야 돼요.